네, 부동산 전략, 자산관리 전략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얼마 만에 외쳐보는 건가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희 부전자전 부동산이 1년 만에 시즌3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차는데 여러분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여러분 곁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 부전자전만의 매력, 그리고 저희만의 꿀팁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망의 시즌3의 첫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른길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벌써 이거 1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몰랐네요. 바른길 부동산 전략연구소 이채빈 소장입니다. 요번에 제가 꿀팁이라던가 부동산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되는지 프레임들을 좀 강의와 또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물개박수 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환영합니다라고 외치시고 있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딱 듣자마자 아, 맞다, 이분이었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채빈 전문가만의 매력, 그리고 그녀만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 부동산 꿀팁들 이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략들도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 올해 조금 힘드셨다면 2021년의 전략까지도 같이 세워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번호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녀가 아예 작정하고 이 시간 먼저 좀 준비를 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 꿀팁들에 대해서 바로 좀 알려준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020년 영끌을 해서라도 인서울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앞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과 같이 비례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지인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은 맞는데 연봉이 높아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저소득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소득 수준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맞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담들을 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혹은 내 자녀에게 인서울에 서울 안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빌라도 살 수 없고 아파트도 살 수 없는 그런 적은 자금으로는 어떻게 진입해야 되느냐. 제가 앞으로 이 5분, 6분의 짧은 강의에서 대투자 프레임이나 꿀팁들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그중에서 항상 경쟁률이 높은 청약이냐. 늘 특공이라던가 혹은 이런 분양 쪽에 자격을 맞춰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분들 실수요자들 혹은 내 자녀에게 하나 정도는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 혹은 뭐 갖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빠르고 그리고 재개발보다 좀 더 진입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보시면은 특례법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체 왜 나왔을까요? 얘는 재개발이 이렇게 구역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겉에 쪽에 건축하기 제일 쉬운 쪽에 이제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 안쪽에 노후가 심한 주택들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영주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내게 했는데 재개발보다 기간도 짧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완화를 시켜주기도 한 그런 방법인데요. 소규모 주택 개발이라고 해서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볼게요. 내면에 도시계획 신설 도로를 끼고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두 동짜리만 지어지기 때문에 좀 너무 가치도 떨어지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구역을 여러 개를 같이 합쳐서 한 곳을 묶어서 한 시공사와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재개발 효과도 내면서 단지의 조성이라던가 뭐 커뮤니티까지 조성이 다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예전에는 1만 제곱미터였죠. 1만 제곱미터를 설계를 뜨게 되면은 2동까지가 최대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제는 2만 제곱미터까지도 넓혔다는 거. 또 여기에다가 이제 공적임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용적률도 상향시켜주는 그런 조례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실수요자들 위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한 면에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으면 또 가능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3분의 2, 그러니까 70% 동의 혹은 80%까지 동의를 얻게 되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10호 단독 20호고 다세대는 20호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토지주 20명 미만일 경우에 지주 사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20명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요. 재개발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빠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개발의 효과를 내면서 재개발보다 빠른데 가격 상승도 굉장히 잘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조합 추진까지 해서 5년에서 많게는 7년이 걸리는데 얘는 보시면은요. 이게 간소화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제외가 되고 동의서만 받게 되면 바로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업인가랑 사업인가 승인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 3년 정도 보시고 그래서 보통 보시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평균적인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청약이라던가 뭐 여러 조건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눈여겨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할 때 이 공적임대를 넣게 되면은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1만에서 2만 제곱미터 확대해주는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이라던가 뭐 전원분양이라던가 확정지분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없죠. 용적률 완화라던가 충수 제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도 없죠. 그런데 보시면 공적임대 20% 넣는 거는 용적률 완화와 충수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높이면 공공임대 10%와 공적임대 20%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2만 제곱미터로 확대도 해주고 사업 면적 확대도 해주면서 용적률까지도 완화를 해주고 충수 제한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정말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한두 동짜리 지어지는 거, 에이, 그거 어떻게 아파트 가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군데 혹은 4군데의 가로주택이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재개발의 효과를 내면서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서울 안에 내가 정말 살기에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가로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은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점까지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번호 샵 3989번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부전자전 부동산 시즌 3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이채빈 전문가의 명 강의부터 저희가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신 거죠? 너무 바빠졌어요, 소선 씨가. 저는 좀 바빠지긴 했는데 왜 예뻐지셨죠? 그 하지 말아요. 너무 예뻐져서 저 맨 처음에 누군가 진짜요? 싶었습니다. 근데 좀 통통했었죠, 그때? 아팠다고 그냥 들었던 네, 걸로 그렇게 하는 할게요. 걸로. 네.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안부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 것 투자하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제 것도 투자하고 또 막 강의하러 다니느라 좀 바빴고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놀라운 소식들을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역시. 그래서 부전자전에선 이런 이슈들 얘기할 수 있었는데 또 음. 이제 작가님하고 효선 씨가 잘 끌어내 주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또 이 부전자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랬어요. 아니 정말 사실은 이제 시즌 1, 시즌 2 뭐 했었을 때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채빈 전문가가 이것까지 공개할까 싶었는데 공개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었던 그 정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더 대단했었던 건 그때 얘기했었던 대로 착착착 뭔가가 흘러가서 잘 맞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문가 지금 어딨냐 궁금하다 또 듣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시즌 3로 네. 만나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정보들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 역시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했었다던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좀 대충 좀 들어볼까요? 잠깐 외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래도 왜도 크게 했어. 여기에서 나 놀랬어. 외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너무 이슈들도 많고 이제 정책에 흘러가는 그 방향들이 저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불만하는 거 아니 나는 뭐 소득도 높은데 신혼부부 특공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이렇게 나올 거다 저렇게 나올 거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잘 맞아갔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지인분이 이제 연봉은 높은데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맞는데 연봉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거에 되게 속상해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거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에 빅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알고 계세요? 혹시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을 높여줬어요. 연봉도 높여고 세분화가 되고 또 거기에 자격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되면서 1월 달에 입법이 예고되고 또 10월 달부터 공급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양이 10만 가구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서 이제 10월 달에 좀 공급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정말 서울의 좋은 고급 주택의 LH 공공임대라 할지라도 좋은 고급 주택을 좋은 입지의 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정보들까지 저희가 용어까지 끌어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전자전 부동산 오늘 준비된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판 커지는 공공재개발 주택 갈증 해결할까? 이겁니다. 자,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네요. 계속해서 이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말 그대로 주제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주택 갈증에 있어서 해결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전략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02-1638-3949번이고요. 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비사업구역 내의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 이거 도대체 언제 하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뭐 그런 설명회 안 합니다라고 입을 모았었던 곳들도 이제는 차츰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어떤 건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H, 뭐 LH에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정비에 참여를 해서 낙후된 지역에 주거 개선을 하고 도심 내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70% 이상이 되어야지 뭐 진행이 되고 사업 시행은 뭐 80%지만 이 공공 재개발이 가게 되면은 그 공동 시행을 할 경우 50% 그런데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66.7%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70%까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재개발의 서울 지역의 재개발의 평균 주민 동의율을 보시면은 40%대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50% 초반에서 끝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공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굳이 70%까지 끌어올리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해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공공 재개발에서는 이제 인센티브제가 있죠. 용적률을 높여준다던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제외해주고 또 사업비를 융자를 해준다던가 분담금을 대신 내준다던가 뭐 인허가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주는 등 또 여기에 또 기부채납도 있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해서 50%는 임대 공급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딱 오지 않나요? 재개발이 10년, 15년 걸렸던 게 이제는 뭐 5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민간 재개발하고 공공 재개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민간 재개발은 분담금 지원이 없어요. 하지만 공공 재개발은 그 부족분을 대납을 해주죠. 이런 부분에서 또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방법이고 중도금은 60%이지만 공공재개발은 40%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자 부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더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사업 기간도 보시면 확충이 다르죠. 10년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5년이라는 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막 고민이라던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들을 되게 크게 부각이 된다 볼 수 있죠. 사업비나 이주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재개발은 지원이 없지만 공공 재개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이제 이주비가 1.8%대 이제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도 있고 비주거 시설에서는 민간 재개발은 없지만 공공 재개발은 공공이 매입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 또 하나 있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임차인 보호법이 있어요. 임차인도 보호를 해주나요? 네,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데 그 공공 재개발에 임차로 들어간 사람에게는요. 공공 임대주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줘요. 그러면 내가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네. 좀 너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자격 기준이 높아서 음. 그런데 이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에 이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난 소득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집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는 갖고 싶어. 갖고 싶죠. 네,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임차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꿀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활용만 잘한다면 이제 내 집 마련도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 재개발과 그리고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확연하게 좀 다른 건 사업 속도인 것 같아요.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속도 또한 크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효과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공공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요것도 좀 비교해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최대 360% 그리고 재건축은 500%까지 끌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3종 일반 주거 기준에서인데 만약에 1종이랑 2종이라면 이렇게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도 생략이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 그리고 재건축은 소건 소위 심의가 또 단축이 되죠, 기간이. 그러면은 사실 이런 장단점들을 볼 때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이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조합원 물량도 제외하고 50%는 이제 공적 임대 50%, 공공 임대는 20% 간다는 거. 근데 증가 용적률 보시면 50%에서 70%인데 공공 임대가 절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약간 따져 보면은요.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50세대라고 하면은 이 공적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분양이 이게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되죠. 네.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요 표를 조금 더 하나 더 중요하게 표를 하나 더 볼게요. 8사 주택 공급 대책 주요 그 공급처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택지 발굴 군부지 같은 경우 3만 나오죠. 네. 3기 신도시랑 공공 재건축 재개발 뭐 규제 완화되는 도심 공급까지 하면은 13만 2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이 공급돼서 아파트 가격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근데 2026년까지 240만 가구를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겠다. 네. 나머지 60만 부족하는 60만 부분은 재개발. 그럴 때 60만에서 13만 부족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60만에서 13만 빼면 얼마게요? 60만에서 13만 그게 넘어갈까요? 갑자기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너무 50만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격이 상승하고. 자, 또 하나는 이 재건축 사업 구조도 보시면은 이제 많이 간소화된다는 것들. 이제 이런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50만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포함될 수 생각이 있죠. 그렇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요, 그 전문가님 네. 재개발만 파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재건축만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항상 웃는 건 이상하게 재개발 쪽에 이렇게 훨씬. 관심 갖고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역시도 모두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공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을 보면은요. 네네. 대부분 그게 강남의 요지. 아, 강남의 요지. 예,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학군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인프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좀 잠깐 한번 짚어볼까요? 좋아요. 네. 한번 볼게요. 공공 재건축에 이제 추진 시 늘어나는 아파트의 그 양을 제가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럼 보면은 기존 재건축일 때는 총 6천 채, 그 중에서 이제 5천 채가 일반 조합원 물량. 근데 이거를 공공으로 고밀도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분양만 좀 볼게요. 재건축에서는 일반 분양이 50채라고 하면 공공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250채가 늘어나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좋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이제 공공재개발만큼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 예, 요게 가장 포인트고 또 하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담해 줄 것인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희비가 엇갈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인센티브인 거네요. 인센티브를 그렇죠. 더 받냐 안 받냐, 그렇죠. 더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또 서울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 내 일부 주민들도 도시 재생 사업을 공공 재개발로 바꿔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즘에 그런 움직임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요즘에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을 네. 자주 임장을 가거든요. 네. 근데 도시재생이 왜 생겼을까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들에 네, 주민 반대 30% 이상으로 해서 해제된 구역들에 신축 빌라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주거 정비 지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시 재생으로 간 거죠. 근데 사실 도시 재생은 그 유럽의 어떤 부동산의 이런 도시 재생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데 두 개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고 나서 막 생긴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미 길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기획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여서 약간 우리는 도시재생으로 가기에 너무 기다림이 큰 거죠. 왜냐하면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파생된 이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60년, 70년, 80년대에 된 주택이 더 이상 수리도 못하고 맹지가 되어서 건축도 못해. 그러면 정말 고립되어서 나중에는 비어져요. 약간 폐가 같고. 그렇죠. 폐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근데 우리도 도시재생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공공 재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그 창신이라던가 숭인 지역 같은 경우 저도 지역을 돌아봤을 때 이 노후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요. 네, 많이 심하고 하나 사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바뀔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게다가 이 새 건물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너무 노후가 심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재개발이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서울에 이제 2026년까지 공급되는 그 양이 최소 300만 가구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2020년부터 6년까지 또 쌓이는 공급량이 30년에 공급되면 또 쌓여요. 그러면 어차피 서울의 중심 요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증가되는 현상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재빈 전문가의 얘기 딱 들으면서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시즌 1, 2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드렸지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거든요. 그래서 이길동이다고 얘기를 할 만큼 임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다 가지고 온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같이 또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늘 대본 받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네. 도시 재생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들 같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뭐 차이가 있냐? 왜 이것 가지고 요거까지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간 통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명확하게 이것도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모습을 이제 보존을 한 채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들이죠. 근데 도시재생 구역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게 이제 가로주택. 가로주택. 네, 근데 가로주택에 성공한 지역들을 좀 부천이라던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옆에 빌라가 이제 옆에 낮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 삶의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쵸. 옆에는 으리으리하고 멋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기존 구도심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그 예전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 도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데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 재개발은 모든 기반 시설을 한 번에 다 갈아엎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어떻게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예, 그게 재개발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재생하고 다른 거죠. 아. 재생은
그대로 두고 네. 네, 건물들만 음. 조금씩 바꾸고 어.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재개발은 싹 다 가는 거죠. 아. 네, 이런 차이예요. 그리고 사랑의 재개발이 아니라 네. 이렇게 재개발이 그렇죠. 이루어졌었군요. 정책이랑 현황도 조금 더 짚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 법령을 보시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특별법 그리고 요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속하죠. 두 네. 개가 좀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도시재생 활성 지역 지정은 2015년 그리고 재생 뉴딜 로드맵은 2018년 등의 정책이 됐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죠. 그래서 방안은 2020년 5월에 대책이 났고 서울 권역과 수도권 권역 공급에 이제 확대 방안이 됐고 8사 대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39곳 지정됐고 네.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 대표적인 거 보시면은 종로구 창신, 숭이동, 용산, 해방촌, 뭐 구로구 가리봉, 성동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네네. 그리고 공공 재개발은 동작구 흑석 2구역, 그리고 성북 1구역, 양평 14구역. 그거 말고도 이제 전농동이라던가 장이동도 이제 거의 기준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단은 그 창신 여기 숭인 지역이 네. 도시 재생 사업의 그 주요지였잖아요. 근데 그곳이 재개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가능은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정책이라던가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요건을 꼭 충족해야지만 해줌으로써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주택 공급의 난황이죠. 거의 10년 동안 최소 공급 300만을 막았기 때문에 이걸 2026년까지 공급을 해야 돼요. 네. 2020년까지 공급해야 되는 게 300만이에요. 300만. 자, 그러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또 밀리죠. 네네. 1년에 최소 30만, 최대 50만 이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6년 동안 네. 50만, 5, 6에 30, 300만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죠. 그렇죠. 국유지, 공유지 해제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요번에 사실 하나 알게 된 게 좀 찾아봐서 알아낸 게 주거 정비 지수가 네. 상당히 많아가 됐어요. 어. 옛날 뭐 노후도랑 뭐 도로 사정이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60%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40%로 네. 좀 많이 차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합쳐서 80%만 충족을 하면 재개발이 돼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오래된 재개발 해제 지역들을 좀 보면은 네. 그 노후도가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서 이 주거 정비 지수가 미달되지만 3, 4년 후에 다시 노후도가 충족되는 건축물들이 거의 한 10%, 2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합치어 놓으면은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재개발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은 지금 서울시가 2020년이 네. 용적률을 상향시켜 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1종, 2종, 3종, 4종이 나오고 준주거 상업을 한꺼번에 합쳐서 상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더라도 거기 아파트를 뭐 50층까지 들어서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좋은 입지라면 좀 진행을 하시는 뭐 재개발의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입지만 괜찮다면. 네, 그쵸. 하지만 이제 그 입지가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이채빈 전문가가 친절히 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381-394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하나만 더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공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까지 다
봤었을 때 수익성 같은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예전에요. 네. 현행값 보시면은 붕상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을 보시면은 100%를 봤을 때 99.4%. 그렇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를 하고 기금 지원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그리고 기반 시설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최대 113.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을 할 경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공공재개발이다. 근데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더 몇 퍼센트 뛴 거예요. 거의 한 20% 가까이 뛴 거죠. 그러면 상당히 수익성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공공이 붙다 보니까는 안정성까지 거기다가 추가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항상 들려오고 있는 잡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뉴스에서 많이 좀 봤었잖아요. 뭐 반대한다, 시위하는 것들도 있었고 바로 주민 갈등이죠. 그런데 이 주민 갈등이 왜 나오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주민 갈등 속에서도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없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네. 해제 지역들의 원인들을 파악을 해보면 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싸요. 어. 단독주택이 갖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가격이 상승하고 네.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긍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도 사실 많이 완화가 된 부분들도 있고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었던 게 이제 임대주택이었는데 네. 이제 임대주택을 고급화해서 중산층에게도 고급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학군이 좋다면은 뭐 지역 간에서의 갈등 또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지금 시청하시고 있으시는 분들도 뭐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하는 것들인데 뭐 거기서 좋고 싫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가장 우려하는 게 자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뭐 시간을 더 늘려요. 어떻게? 늘려도 되나요? 일단 짧게 들어볼게요. 네,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책 자체가 저소득층을 먼저 자가 비율을 높여 놓으면 이제 중산층의 자가 비율을 높여 놓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가 비율을 높이고 나면은 사실 지금 유동자금 자체가 1,000조 원이 넘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부동산 투자 혹은 뭐 주식 투자로 많이 가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업화로 올려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오히려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이 반드시 바로 제대로 간다면 자가 비율을 가장 많이 높여놓고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유지 공유지를 주택을 공급하고 나면은 2030년까지 이제 자가 비율이 200%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급부상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중산층, 뭐 저소득층도 물론 자가 비율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대선. 대선이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우려들은 좀 어떨까요? 되게 재밌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현대 GBC 건립 네. 그게 이거 과연 착공이 들어가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부지 확보가 되고 큼직한 사업 계획들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이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긴 그래서 했죠. 결국은 5월 20일 날 착공기 나왔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보게 될 게 예전 2007년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요 사업을 지금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30%는 성공을 했고 20%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20%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류 중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에는 성공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정책들이 완료가 된 것들은요, 솔직히 많이 바뀌진 않는다. 결국은 나중에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은 너무 규제도 많고 뭐 대책 대안이라고 해봤자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또 얘기를 하려면 사실 그 이유 없는 정책이 없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양도세를 갑자기 70%, 50%막 올리는 이유들. 그리고 보유세 갑자기 높이고 그리고 취등록세도 지금 뭐 1가구 2주택부터 8%, 12%, 법인 부동산도 뭐 12%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억누르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요자들이 빨리 자가를 소유를 하고 그래서 이 자가를 소유하게 되면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보호한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부동산 학 개론에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하향 여과 효과라고 해서 이 부동산에 해박한 사람들이 먼저 개발지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막 들어가서 높이 사요. 네. 많이 사가지고 가격을 높여놔요. 네. 그럼 실수요자들 그제서 가격이 많이 오르네? 나도 사야지. 그러고서 가장 높은 가격에 살 때 투자자들은 빠져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흘러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자가 비율이 높여지게 나면 이제 난민법이 개정이 되고 난민법 개정이 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네. 그게 가장 요점되는 게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땅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우리나라보다 20배가 높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동산의 큰 그림들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30년에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올 것이다. 저는 사실 2026년에 잠깐의 큰 조정기가 올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네. 2030년에도 안정화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때 되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거품이라는 말이 또 그래서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실제로 거주해라라는 그런 좀 조건까지 내걸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또 알아가 보시고 그에 맞춰서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전략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채빈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상담 나누시면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도 좀 잠깐 전해드릴까요? 네. 상담은 제가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은 못하고 3대1 혹은 5대1로 소규모로 잠깐씩 4주 동안 진행을 할게요. 근데 목적은 이제 소액으로 아파트 사기에는 너무 벽이 높고 빌라 사자니 얘가 오를까? 재개발이 될까?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프레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되니까 나는 뭐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다, 실수요자이다, 혹은 내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고민되는 분들은 요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대1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3대1, 뭐 4대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인원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락 주셔서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예약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49번이고요.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고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이채빈 전문가와 상담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판 커지는 공공재개발 주택 갈등 과연 해결이 될까 이 주제 이야기 좀 나눠봤거든요. 정리까지 좀 해볼까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은 향후 주택 공급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양쪽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공공재개발의 이제 용적률은 최대 500%. 네, 뭐 1종이냐 2종이냐 뭐 3종이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500%와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사업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수요자 혹은 한 채 정도 더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재개발 해제 지역을 좀 주목하고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정보들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2638-3949번이고요.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이채빈 전문가와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전자전 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투자 언니한테 물어봐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을 좀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2638-3949번이고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오늘은 미리 접수된 사연들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코너상 저는 지금부터 이채빈 전문가에게 언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하시죠. 자, 이렇게 문자 왔네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로정비 주택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장이 11구역 보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이채빈 언니 가로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네요. 장이 11구역 괜찮나요? 네, 사실 물건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 문자 상담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역세권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인데 예전에 이렇게 구역들이 이제 11구역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재개발이 여기는 이제 미동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를 제외하고 가로주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총 5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11-3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준비까지 저희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동의서도 잘 진행이 됐고 나머지도 사실은 5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도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어서 사실 여기가 이렇게 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단지가 초역세권에 생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가격들을 좀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4구역인데 프리미엄이 이제 6억 5천까지 상승을 했고 이쪽 아이파크 쪽에도 이미 거의 입주가 됐는데 25평 기준으로 한 10억 가까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큼 입지가 좋지 않은데도 이 정도 가격인데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가 되면은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주체가 있는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곳이라고 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먼저 저희가 고민 좀 도와드렸습니다. 더 많은 고민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많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49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전자전 부동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